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같은 경우에는 Elimination Reaction 파트예요. 우리가 7장에서는 Substitution Reaction을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여기 8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Elimination, 그러니까 제거 반응인데 E2 반응이랑 그 다음에 E1 반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우리가 이 전 챕터에서 봤었던 SN2라든지 SN1 반응, 이 반응과 사실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치환 반응이었다면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제거 반응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SN2, SN1에서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 반응이 SN2로 진행이 되는지 SN1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챕터에서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E2로 진행이 되는지 E1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 E2, E1 역시 SN2, SN1이랑도 같이 혼합되어서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둘 서로 E2와 E1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반응을 모두 함께 다룰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이 네 개 중에 어떠한 반응으로 진행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챕터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엘리멘트들이 떨어져 나간 거 이렇기 때문에 이걸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form a new bond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pi bond. 그래서 파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지워진 거죠. 그래서 파이 본드가 생성이 되는 그러한 반응을 엘리미네이션 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알킬 할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할로젠과 그 다음에 할로젠과 하이드로젠이 각각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파이 본드를 만드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여기에서 화살표를 한번 또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시험 문제에서 화살표 그리는 문제도 있었죠. 그것도 좀 많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화살표, 구분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에 시작 포인트에서는 일렉트론 페어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근데 막 반대로 그리는 경우도 있었고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HBr이 있었죠. 그쵸? HBr이 있었는데 원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할로젠은 다른 데서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었던 시그마 본드, 여기 시그마 본드라고 하는 건 전자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HBr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수소에서 BR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전자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이 할로젠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때 떨어져 나갈 때 이 시그마 본드, 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 시그마 본드에 해당되는 건 어디로 와요? 얘네들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할로젠 원소와 탄소 사이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 원소로 가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더 여러분들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정확히 모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2학기 돼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유기화학 2 가서도 이 부분 질문하는 학생들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화살표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2학기에도 계속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엘리미네이션 그 반응들의 예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 각각 브로민, 클로린, 할로젠 원소들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같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아니라 하나 떨어진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각각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K, 포타슘이랑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애나이온, 음이온을 스테빌라이저 하는 역할이에요. 안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알콕사이드들이 염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염기로 작용을 하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 반응 이 아래에 나와 있는 HBr이 빠진다, HCl이 빠진다 이런 애들은 보통은 적어주지 않는 건데 여기에서는 제거 반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HBr이 여기서 빠져나간다, HCl이 빠져나간다. 보통은 적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최종된 생성물을 봤을 때 CC 더블 본드가 있는 알켄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HX 빠져나가죠. 이걸 디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라고 하는 거는 이 H, 하이드로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 할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HX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이라고 하면 HX가 어딘가로 추가되는 반응을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앞에는 D가 붙었죠. DE. 그러면은 보통은 빼다, 혹은 반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이 하이드로 할로젠을 빼내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디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더 복잡한데 이거를 할로젠화 수소 이탈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 거는 하이드로 할로젠이고 그 다음에 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D가 이탈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반응은 끝에 명사형으로 바뀐 에이션이 붙어서 할로젠화 이탈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on example of beta elimina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베타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 위치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제거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알파, 베타 이건 무엇이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카본 있죠.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카본을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꼭 할로젠 원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보통 이 작용기들에도 priority, 그러니까 높은 순서가 있거든요. 어떤 높은 순서의 작용기가 달려 있는 걸 보통 기준으로 놓고 그 카본을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작용기들이 하나도 없고 작용기는 딱 오로지 이 할로젠 원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할로젠 원소가 달려있는 카본이 알파 카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카본을 베타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파 카본이 있고 알파 카본 옆에 붙어 있는 게 베타 카본인 거예요. 그래서 베타 엘리미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하이드로젠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타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제거가 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베타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타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알파 위치에 있는 할로젠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파이 본드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할 때는 E1, E2 반응, 우리가 배울 이 두 개의 반응 동시에 공통적인 게 새로운 파이 본드가 생성되는 거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항상 파이 본드가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할로젠 원소는 이제 리빙 그룹으로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음이온으로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었던 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항상 염기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염기가 같이 항상 들어가 주게 되는데 이 염기랑 결합을 해서 짝산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보통 이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베이스들을 보게 되면 OH-라든지 OR-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나 혹은 알콕사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강염기들이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러한 베이스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될 게 주로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터셔리 뷰톡사이드 같은 거. 뭐 여기 앞에 지금 붙어 있는 이 포타슘이냐 뭐 나트륨 이런 애들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때 그걸 스테빌라이즈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보조 이온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왼쪽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 베이스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OH도 있지만 특히 여기 뷰톡사이드, 그러니까 터셔리 뷰톡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SN 반응을 할 때, 특히 SN1 반응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요? 베이스 중에서 논 뉴클레오 필릭 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베이스라고 하는 게 뉴클레어 파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스테릭 힌더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거나 파샬리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을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스테릭 힌더런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 바깥쪽에 있는 수소만 선택적으로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논 뉴클리어 필릭 베이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건 주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복습한 거예요. 논 뉴클리어 필릭 베이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프로덕트들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알파 카본을 찾는다. 알파 카본을 찾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킬 할라이드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그 탄소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여기 보면 브롬이 있고 여기에 브롬이 붙어 있는 탄소, 얘가 알파 카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베타 카본들을 찾는 거예요. 베타 카본이라고 하는 건 이 알파 카본 옆에 붙어 있는 카본들을 베타 카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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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총 3개가 있네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셋 중에 하나에 할로젠이 아니죠.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해서 생성된 게, 그 다음에 여기도 브로민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래서 생성이 된 게 여기에 있는 이러한 알켄이 생성되겠죠. 여기에서는 베타 카본이 3개가 있었는데 이 3개가 동일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서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다르게 그려보면 브롬이 여기에 있고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CH3, 그 다음에 CH3 이렇게 있었죠.
다음에 여기에 얘가 지금 알파인데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지금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부 다 동등하죠. 그쵸? 뭐가 다를 게 없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어떤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가도 똑같은 하나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 아래쪽에 볼게요. 지금 여기에 브로민이 달려있는 알파 카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봤을 때 베타 카본들이 지금 여기는 두 개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는 위에처럼 그냥 베타라고 나타낸 게 아니라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여기에 왼쪽에 있는 베타 카본이랑 오른쪽에 있는 베타 카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있는 베타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H가 하나만 그려져 있긴 하지만 H가 3개가 달려있는 CH3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H가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에 H가 하나 더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달려있는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베타 1 카본에서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갔을 때랑 베타 2 카본에서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났을 때 두 개의 프로덕트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베타 1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엘리미네이션 되었다라고 하면 항상 알파랑 베타 사이에 이중결합, 파이 본드가 생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왼쪽에 파이 본드가 생성이 되겠죠. 만약에 베타2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떠한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프로덕트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어때요? 지금 서로 다른 구조 이성질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프로덕트가 생성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뒤에서 따라서 나오는 건 당연히 베타 1이 될지 베타 2가 떨어질지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게 뒤에서 나오게 되겠죠. 일단 그 전에 알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면 생성되는 프로덕트가 이제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는 알켄이 되겠죠. 이때 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챕터 1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sp2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고 구조는 평면 삼각형 구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각도들은 120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입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시그마 본드 위에 오버랩된 파이 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알켄의 기본적인 스트럭처죠. 그렇죠? 이 알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 알킬 할라이드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나눴듯이 얘도 유사하게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알킬 그룹이 주변에 하나가 있다. CC 더블 본드 사이에 하나가 있다. 이 경우를 모노 서브스티튜티드라고 얘기를 해요. 모노 서브스티튜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다이 서브스티튜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단일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중 치환. 그 다음에 세 개가 알킬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트리 서브스티튜트, 3중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 같은 경우에는 4중 치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것들을 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어렵진 않죠.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0부터 여기 주변에 에텐인 경우, 전부 다 H인 경우에는 치환계가 없겠죠. 그래서 0부터 맥시멈 4개까지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총 5가지의 서로 다른 알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치환수만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 여기 이 CC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탄소가 하나 있으면 모노. 여기에 CC 더블 본드가 있는데 탄소가 지금 양쪽에 2개가 있으니까 다이. 그 다음에 이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주변에 탄소가 몇 개 있는지 찾아봤을 때 여긴 3개가 있으니까 트리, substitute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시그마 본드일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가능한데
이중결합일 때는 로테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 형태로서 구분이 된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스랑 트랜스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이아스테레오머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했었는데 부분 입체 이성질체이죠.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스테레오 아이소머이지만 거울상이 아닌 것을 전부 다 다이아스테레오머,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이 사이의 관계도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켄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되려고 하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 X랑 X'이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Y와 Y'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될 수가 있게 돼요. 뭐 여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뭐 이쪽인데 스테빌리티인데 일단은 트랜스랑 시스랑 비교를 해보면 트랜스가 더 안정하죠. 이거는 우리가 쭉 많이 했으니까. 뭐 때문이죠? 스테릭 힌더런스 때문이죠. 더 넓은 공간에 퍼져 있으면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알켄들의 스테빌리티인데 우리가 하나도 치환이 되어 있지 않은 에텐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나가서 단일 치환, 이중 치환, 여기도 이중 치환이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 3중 치환, 4중 치환 쭉 있는데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테빌리티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면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C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p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쵸?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H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가 멀어서 이 p 오비탈에 어떤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사실 p 본드, 파이 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알겠지만 여기 시그마 본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파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전자가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 본드 자체만으로 보면 얘는 전자가 부족한 그런 본드예요. 얘네가 쉽게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그마 본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CH3가 이렇게 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 CH 사이에 이 시그마 결합과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었죠.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알킬 그룹이 많이 달려 있으면 물론 지금 이 가운데 전자 밀도는 좀 높긴 하지만 파이 본드만 살펴보면 얘는 넓은 영역의 전자가 두 개만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역에 비해서는 전자가 부족한 그러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킬 그룹은 일종의 약하지만 전자를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변에 전자를 밀어주는 이러한 알킬 그룹이 많이 달려 있으면 많이 달려 있을수록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비어있진 않지만 이
파이 본드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중 결합이 더 안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한 파트예요. 스테빌리티, 알켄에서 스테빌리티.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조금 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S 캐릭터 가지고서 설명을 했는데 앞에서 이중결합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여기서는 S 캐릭터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에 이중결합으로 달려있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S 캐릭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 몇 퍼센트죠? 33%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S 캐릭터가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sp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렉트론 덴시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sp2는 33%인데 이거는 일렉트론 덴시티를 받는 역할을 해서 서로 얘는 받고 얘는 주기 때문에 안정화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기억을 해두고 하면 돼요. 뭐 굳이 나는 그냥 이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외워줘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서 알킬 그룹이 많을수록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총 3가지 형태의 알켄드, 뷰텐이 나왔는데 모노 서브스티튜트보다는 단일 치환보다는 다이 서브스티튜트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다이 서브스티튜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알켄들을 안정성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알켄들 안정성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아까 전에 베타 카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타 1도 있었고 베타 2도 있었고 어떤 것으로 반응이 진행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생성되는 프로덕트의 스테빌리티예요. 화학에서는 가장 안정한 형태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종 생성되는 게 베타 1이 빠졌을 때 가장 안정할지, 베타 2가 빠졌을 때 가장 안정할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알켄의 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예요. E2, E1. 그래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E2에서 이 2가 의미를 하는 게 두 가지 몰레큘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이 몰레큘러 리액션이기 때문에 E2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가지의 몰레큘에만 영향을 받는 유니몰레큘러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유니몰레큘러 엘리미네이션 그래서 E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 of bond fluidity and bond formation.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드가 끊어지고 두 개의 본드가 끊어지겠죠. CH 하나랑 CX 하나가 끊어질 테고 그리고 본드 포메이션 파이 본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타이밍, 이 끊어지는 것과 생성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느냐? 그럼 E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될 거냐? 그럼 E1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E2 같은 경우에 SN2 반응이랑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E1 반응 같은 경우에는 SN1 반응이랑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서로 연관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면 헷갈릴 테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자, 그래서 먼저 E2 메커니즘부터 보게 되면 E2 메커니즘은
SN2랑 거의 유사해요. 일단은 세컨 오더 캐네틱스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레이트를 보게 되면 알킬 할라이드랑 그 다음에 베이스 이 두 개에 모두 영향을 받고 SN2 반응과 마찬가지로 협동 반응이에요. Concerted Reaction이고 그래서 모든 본드가 깨지는 것과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게 원 스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그쵸? 그래서 이게 E2 리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드가 깨져서 브롬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새로운 결합을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H는 이 베이스에 의해서 H2O로 완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그런 반응이 E2 리액션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SN2 반응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E2 메커니즘, 방금 전에 화살표 그린 것처럼 알파 위치에 있는 할로젠, 여긴 브롬이죠. 그 다음에 베타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파이 본드를 형성을 하는 게 이게 E2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E2 메커니즘이랑 SN2 메커니즘이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이제 뭐 베이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빙 그룹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솔벤트 이펙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는 콘설티드 리액션이기 때문에 원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액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보면 총 4개의 본드가 끊어지고 생성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탄소와 할로젠 원소 사이에 얘네들은 깨질 거죠. 그쵸? 브로큰 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 사이에 이 파이 결합은 생성될 거죠. 새롭게 포메이션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선으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끊어질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새로 생성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두 개가 끊어지고 하나의 파이가 생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미디에이트를 봤을 때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봤을 때 인터미디에이트이 아니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봤을 때 두 개가 끊어지고 두 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얘만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끊어지고 하나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 자체는 어떤 부가적인 반응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얘까지 생각을 하면 뭐 두 개가 생성되고 두 개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E2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는 하이드록사이드나 알콕사이드 같은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베이스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DBN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 혹은 DBU라고 하는 물질 얘네들 뭐 아이유팩 네임이 궁금하면 책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복잡해서 보통 잘 사용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얘네 둘은 보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벌크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만 떼어 가겠구나. 그래서 논 뉴클레오필릭 베이스겠구나. 라는 걸 쉽게 딱 알 수가 있겠죠. 감이 오죠. 그래서 뭐 이 DBN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리빙 그룹의 이펙트, 그 다음에 솔벤트의 이펙트를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프로덕트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반응이 잘 진행되겠죠, 그쵸? 그래서 better living group, faster rea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리빙 그룹이 좋을수록 반응은 빠르다. 각각의 지금 알킬 할라이드들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리빙 그룹을 살펴보게 되면 F- 여기 주변에 일렉트론들은 생략을 할게요.
Cl-, Br-, I-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중에 안정성을 비교를 해보면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이제 보자마자 알겠죠. 안정성은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안정하죠. 그런 말 뜻은 결국에 뭐냐면 스타팅 머티리얼들이 각각 이러한 알킬 할라이드일 때 이 투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솔벤트의 이펙트를 보게 되면 솔벤트 같은 경우에는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같은 경우에 E2 리액션을 증가시켜요. 여기 보면 프로틱이 아니라 에이프로틱이죠. 이 에이프로틱이면 결국에는 프로톤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솔벤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을 가리는 그 쉴딩 이펙트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음전화 띄고 있는 뭐예요? 베이스를 가리지 않겠죠. 숨겨지지 않는다. 이 말뜻은 뭐냐면 만약에 폴라 프로틱 솔벤트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톤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베이스랑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 베이스를 엘리미네이션 반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집어 넣었는데 프로틱 솔벤트 때문에 HB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만 이 E2 리액션이 크게 반응 속도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솔벤트 이펙트라든지 리빙 그룹의 이펙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 스트럭처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알켄의 최종적인 어떤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 다음에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배웠던 SN2 리액션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SN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뉴클레어 파일이 어택을 하죠. 어디를 어택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센터를 어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터셔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까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SN2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치환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SN2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요. 근데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어 파일을 빼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 카본을 어택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할로젠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주변의 스테릭 힌더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치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가 돼요. 얘는 뒤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면 여기에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혹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터셔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자 그랬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단일보다는 2중이 더 안정하고 2중보다는 3중이 더 안정하죠. 최종 프로덕트. 그래서 최종 프로덕트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E2 리액션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프로덕트가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트랜지션 스테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아진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감소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알킬 그룹이 많이 달려있으면 많이 달려있을수록
여기에 새로 생성되려고 하는 이 파이 그룹이 더 안정하도록 스테빌라이징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탄소 수가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안정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역시 뭐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쭉 보게 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케미칼이 있어요. 컴파운드가 있어요. 일단 탄소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아래도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탄소 숫자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molecular weight도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1브로모뷰테인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예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프로덕트를 봤을 때 여기 알파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위치라고 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여기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말단의 이중결합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탄소가 여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는 모노, 단일치환 알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위치에 있는 게 뭐 3개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베타 위치에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성되기 때문에 최종 프로덕트를 그려봤을 때 카본 달려있는 이중치환 알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안정하죠. 그래서 처음에 똑같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구조적으로 유사하긴 하지만 프라이머리냐 터셔리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반응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 두 반응은 키네틱스는 세컨 오더 리액션이고 메커니즘은 원 스텝 리액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SN2 리액션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크게 차이 나는 점, 반대로 진행되는 게 이 알킬 그룹에 따른 반응 속도가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치환이 알킬기로 치환이 되어 있는 경우에 더 반응이 빨라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한 베이스일수록 반응이 더 E2 반응이 잘 일어나고 리빙 그룹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다음에 솔벤트 같은 경우에는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를 활용을 해줘야 E2 반응이 더 잘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너무 빨라요? 아이고, 너무 빨라요? 네, 사실 뭐 끊임없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만 이렇게 잘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제가 일종의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서 근데 너무 빠르면 얘기를 해도 돼요. 혹시나 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E2 리액션에 어떤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짜이체프 룰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기화학에서 중요한데 짜이체프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차피 러시아 사람 이름이라서 정확한 발음은 뭐 따라하진 못하지만 보통 짜이체프 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 돌고 돌아서 왔는데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어떤 특정 컴파운드가 있을 때 지금 할로젠 원소가 이쪽에 달려 있으니까 이 위치가 지금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탄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베타 1이라고 써져 있는 얘네들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동일하기 때문에 베타 1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2 서로 다른 두 개의 베타 카본이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진행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베타 1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갔을 때 생성되는 프로덕트, 그 다음에 베타 2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갔을 때 생성되는 이 프로덕트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종 프로덕트가 A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탄소, 이중결합의 주변에 있는 탄소를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3 substitute. 그 다음에 이 베타2 엘리미네이션을 봤을 때 C 여기는 이중결합 주변에 있는 탄소가 두 개죠. 그래서 di substitute alkane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3중이고 얘는 2중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안정한 거예요? 3중이 더 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프로덕트 중에서 A도 나오고 B도 나오지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 A가 된다라고 하는 이 룰이 짜이체프 룰이에요. 짜이체프 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베타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더 많은 치환을 갖는 그러한 형태가 메이저 프로덕트가 된다. 그래서 더 안정한 알켄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짜이체프 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이체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실험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룰인데 이 룰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로덕트가 어떤 게 메이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베타 1도 있고 베타 2도 있는데 이 중에서 더 메이저한 것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프리도미넌트 하다 혹은 익스클루시브리 하다, 우세하거나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생성이 되거나 혹은 극단적이어서 익스클루시브 한 거는 아예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죠. 한쪽만 생성이 되는 경우,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레지오 셀렉티브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이.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치 선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응이 위치 선택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해요. 베타 1 엘리미네이션이랑 베타 2 엘리미네이션 비교를 해봤을 때 베타 1일 때는 2중, 베타 2일 때는 3중이 돼서 이게 메이저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이 D 프로덕트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two 리액션이 레지오 셀렉티브한 그러한 반응이다. 위치 선택적인 반응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봤을 때 베타 2 엘리미네이션이 더 안정한 거죠. 이 말뜻은 이 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더 낮으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은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레지오 셀렉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데 레지오 셀렉티브 말고 스테레오 셀렉티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레오라고 하는 거는 스테레오 사운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입체 음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레오라고 하는 건 역시 입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체 선택적이기도 해요. 앞에서 레지오 셀렉티브라고 하는 거는 구조 이성질체 중에 어떠한 것이 선택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였죠. 이 스테레오 셀렉티브라고 하는 거는 뭘 선택을 하냐면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레지오 셀렉티브는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였어요. 입체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였어요. 구조 이성질체. 자, 여기서는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처음에 스타팅 머티리얼이 있는데 이 스타팅 머티리얼에서 알파 카본이랑 베타 카본이 있어서 빠져나가면 이 사이에 이제 이중 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이때 생성이 될 때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트랜스 형태로 최종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시스 형태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둘의 안정성 중에 뭐가 더 안정하죠?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죠. 서로 더 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메이저 프로덕트가 되고 이건 마이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입체 선택적인 그러한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